이란은 최근 몇 시간 동안 미국과 연관된 걸프 지역 기지들을 광범위하게 공격하며 트럼프의 지상 침공 계획에 대해 공황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폭격 확대와 요새화된 시설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 섬을 점령하기 위한 병력 투입 옵션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이 정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카르그 섬과 다른 해안 거점들을 점령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해상로를 계속 봉쇄하고 미국의 이익을 공격할 경우 지상작전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2026년 7월 18일 새벽, 압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테헤란은 관련된 국가의 수를 늘리고 미군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게시물과 영상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점들과 아라자크 지역의 무아파크 살트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추정된 폭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동향을 추적하는 계정들은 최소 4발의 미사일이 해당 시설을 타격했고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게시물들은 패트리엇 시스템이 모든 공격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성 사진을 공개, 파이살 왕기지의 구조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을 지적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항공기와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로이터 통신은 해당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르단은 자국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전투기 파괴나 SNS에 공개된 피격 횟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치열한 야간 방공전이 담겨 있지만 어떤 시설이 타격을 받았는지 또는 위성 사진에 표시된 지점이 미군 숙소였는지 단독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확인된 공격은 쿠웨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란의 공격이 발전 및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전력 설비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 두 번째로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긴급 구조팀이 투입됐고 소방관과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사일과 드론 위협으로 인해 한때 영공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영상에는 도시 지역 근처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식수의 약 90%를 담수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을 잔혹하게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군사 장비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공공서비스,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려 했지만 결국 사막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로 전쟁을 끌고 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테헤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었으며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한 쿠웨이트의 캠프 아리피안에 있는 미군 지원센터와 알리알 살림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렸고 혁명수비대는 셰이크 이자 기지의 항공기와 정보센터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당국이 이르빌 상공에서 드론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전선에서 파괴에 대한 발표를 내놓았지만 이 주장들 중 상당수는 독립적인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3개월 만 다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야드 인근의 알카르즈 그리고 홍해 연안의 얀부에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표적은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항공기, 감시, 방공, 작전 지원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피해, 사상자 또는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 자체도 이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이 이 지역의 여러 지점을 향해 발포하는 동안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 내에서 또 다른 폭격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적에는 감시센터, 군사 물류시설, 지하 무기 저장고, 해상 능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투기, 드론, 군함, 그리고 정밀 유도탄이 이란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란이 선박을 추적하고 무기를 이동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군 사령부는 또한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침공을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 항구, 군사기지, 해안 중심지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된 지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상작전만으로도 이미 이 정권이 석유 무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의 수출에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해안 지역들은 테헤란이 선박을 감시하고 해상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백악관 내부의 논의는 공습이 더 집중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할 경우 말이죠. 국무부는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경고를 강화했습니다. 지침은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항공편 변경 사항을 점검하며 영공 폐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쿠웨이트에서의 중단과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이어 울린 사이렌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며 추가 위협 가능성에 신중히 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최근 몇 시간에 또 다른 움직임이 테헤란 압박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키르쿠크 바니아스 송유관 재가동을 추진했으며 이 경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고 이라크 석유를 지중해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이라크 정부와 석유 유전, 가스관, 대체 경로 확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표된 합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중 일부는 아직 예비 단계에 있으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공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리아를 통한 연결해서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석유 수송 능력을 미래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이 즉각적으로 위기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세계 에너지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분명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미사일로 기지, 공항, 발전소, 해상 경로를 위협하는 동안 미국, 이라크, 시리아는 지중해로 이어지는 상시 통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가 생길 때마다 테헤란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국제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위협이 약화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주세요. 저희는 독립적인 채널로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